지금 전 세계 시계 수집가들과 스포츠계가 동시에 거대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121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 시계의 제왕, 롤렉스 본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전 세계의 시선은 오는 2월 21일로 예정된 손흥민과 리오넬 메시의 MLS 개막전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경기를 불과 보름 앞두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믿기지 않는 소식이 타전되었습니다. 롤렉스의 현직 회장이 수년의 시간을 직접 쏟아부어 설계하고 조립한 오직 손흥민 한 명만을 위한 월드 넘버원 에디션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모델의 출시가 아닙니다. 롤렉스 역사상 특정 선수를 위해 회장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단 한 점만을 제작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본주의와 정밀함의 정점에 선 그들이 왜 이토록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일까요? 단순히 마케팅을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손흥민이라는 인물의 거대한 가치가 시계라는 작은 틀 안에 담긴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2월 21일 메시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전 세계를 난리나게 만든 롤렉스 손흥민 전용 시계의 실체와 그 이면에 숨겨진 소름 돋는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주 스위스 제네바의 롤렉스 본사 프라이빗 홀이었습니다. 섭씨 10도의 서늘한 기온 속에서도 홀 내부는 전 세계에서 모여든 VVIP들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장내에 정적이 흐른 것은 롤렉스 회장이 직접 베일을 벗긴 순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청량한 푸른빛의 다이얼과 한국의 호랑이를 형상화한 정교한 각인이 새겨진 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70방향의 인덱스에는 다이아몬드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땀방울을 형상화한 특수 사파이어가 박혀 있었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시계가 아닌 하나의 예술품이었습니다.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기록하는 기계를 만들지만 손흥민은 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시계의 초침은 그의 심장 박동수와 완벽하게 동기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수집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이 시계의 가치는 측정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2월 21일 개막전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집중하던 손흥민 선수조차 이 시계의 실물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시계 뒷면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그곳에는 한글로 성실과 존중이라는 단어가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롤렉스 회장이 손흥민의 경기 영상을 수천 번 돌려보며 그의 인성에 감복해 직접 넣은 문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 미디어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 수준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인류가 기억해야 할 시간의 상징으로 추대하겠다는 롤렉스의 헌사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전 세계 레전드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평소 시계 애호가로 유명한 데이비드 베컴은 자신의 SNS에 직접 글을 올렸습니다. 나 역시 롤렉스의 오랜 파트너였지만 이런 대접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손흥민은 이제 축구라는 카테고리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 자체가 되었다. 베컴의 이 발언은 단숨에 1억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며 온라인을 초토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은 더욱 심오합니다. 프랑스의 축구 전설 지네딘 지단은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단은 말했습니다. 축구는 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롤렉스 회장이 시계를 직접 설계한 이유는 손흥민의 영혼이 가진 그 정밀함 때문입니다. 그는 90분 내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팀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것은 명품 시계의 무브먼트보다 더 정교한 것입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2월 21일 개막전의 중계권료를 다시 한번 폭등시켰다고 분석합니다. 단순히 메시와 손흥민의 대결을 넘어 이제는 손흥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상징성이 부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롤렉스의 라이벌 브랜드인 파텍 필립과 오데마 피게의 관계자들조차 이번에는 우리가 졌다. 손흥민이라는 모델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패배를 자인했을 정도입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이제 인종과 국경을 넘어 서구 상류 사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품격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계의 화려한 외관과 천문학적인 가치에 집중할 때 사실 사람들이 몰랐던 진짜 이야기는 행사가 끝난 뒤 손흥민 선수가 보낸 짧은 편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롤렉스 회장은 손흥민에게 이 시계의 시리얼 넘버 1번을 증정하며 평생의 파트너십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시계를 받는 대신 조용히 시장에게 이런 제안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 시계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한국과 미국의 축구 꿈나무들을 위한 시간센터를 건립하는데 써주실 수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값비싼 시계가 아니라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시간 그 자체입니다. 그 순간 롤렉스 회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의 가치를 지닌 단 하나의 시계를 주저없이 아이들의 미래와 바꾼 것입니다. 회장은 나중에 측근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의 시간을 담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다음 세대의 시간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만든 시계는 그의 품격을 담기에 너무 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롤렉스 측은 손흥민의 뜻을 받들어 시계를 경매에 붙이는 대신 손흥민의 이름으로 된 재단을 설립하고 시계는 전 세계 순회 전시를 통해 얻은 수익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에게는 그가 훈련장에서 차고 다닐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티타늄 소재의 특별 모델을 다시 제작해 선물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공개되자 현지의 아스널 팬들마저 손흥민은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진정한 인간미의 상징이다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명백히 손흥민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만듭니다. 그가 걷는 길은 단순히 공을 차는 여정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시대의 가치를 높이는 장엄한 드라마입니다. 2월 21일 메시와의 개막전을 앞두고 터진 이 사건은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이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품격에 올랐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2026년 2월 21일 이제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MLS 개막전의 휘슬이 울릴 것입니다. 누군가는 손흥민의 발끝에서 터질 골을 기다리고 누군가는 메시와의 화려한 드리블 대결을 계산하겠지만 우리는 그의 손목에서 빛나는 그 시계보다 더 빛나는 그의 영혼을 기억할 것입니다. 롤렉스 회장의 직진 설계는 단순히 마케팅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성실함과 인성이 차가운 기계와 자본의 논리마저 어떻게 따뜻한 감동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준 시대의 증거였습니다. 리더십, 희생,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겸손함. 우리는 지금 손흥민이라는 위대한 시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가 2월 21일 개막전에서 그려낼 또 다른 기적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는 이번에도 자신의 시간이 아닌 팀과 팬들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계 최정상에 올려놓은 손흥민 선수에게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단언컨대 우리는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손흥민이라는 전설과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영상이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명품을 사기 위해 백화점 문이 열리기도 전에 줄을 서는 사람들, 이른바 오플런 현상을 봅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그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들. 그들은 언제나 갑이었습니다. 소비자가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제발 팔아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자본주의 패션계의 절대 불변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견고한 피라미드의 꼭대기가 뒤집히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파리, 밀라노, 뉴욕의 패션 회장들이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샤넬의 고위 임원이 로스앤젤레스의 한 훈련장 앞에서 서성이고 버버리의 수석 디자이너가 친필 편지를 들고 호텔 로비를 지킵니다. 심지어 루이비통 그룹의 회장은 직접 전용기를 띄워 태평양을 건너왔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일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월드클래스 손흥민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브랜드 위에 브랜드가 된 한 인간이 어떻게 거대한 명품 제국들을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손흥민의 충격적인 선택이 전 세계를 어떻게 경악시켰는지 아주 내밀하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패션계의 역사책이 다시 쓰이는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토트넘을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MLS의 LAFC로 이적을 확정지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이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할리우드의 화려함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자본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입니다.
이곳에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불꽃이 떨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의외로 스포츠계가 아닌 금융계였습니다. 바로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의 행보가 그 신호탄이었습니다. 와이어바알리는 한국 핀테크 기업 최초로 LAFC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로고 하나 박는 수준이 아닙니다. LAFC의 레리 프리드먼 공동대표가 직접 나서서 손흥민이 가져올 글로벌 팬덤과 와이어바알리의 기술력이 만나면 이것은 3조 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데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명품 브랜드들이 이 움직임을 놓칠 리 없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버버리, 랄프 로렌, 투미 등 세계적인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하며 완판남의 위력을 증명해왔습니다. 그가 공항에서 무심하게 걸친 코트 한 벌이 전 세계 매장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것을 목격한 명품 회장들은 이제 그가 미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패션 전문지 보그 비즈니스는 최근 칼럼에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축구 선수가 아니다. 그는 걸어다니는 기업이자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다. 그가 미국에 상륙한다는 것은 아시아 시장과 북미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트키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금 명품 브랜드들이 그에게 줄을 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영 직무유기다. 그렇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구찌. 이름만 들어도 압도되는 이 거대 공룡들이 왜 자존심을 버리고 손흥민의 훈련장 앞으로 달려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에게 손흥민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침체된 명품 시장을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현장의 디테일한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LAFC의 훈련장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UCLA 캠퍼스 인근. 평소라면 학생들과 선수들만 오가야 할 이곳에 검은 세단들이 질비하게 늘어섰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면면이 가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어사의 부회장은 직접 쇼핑백을 들고 경호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프랑스 비사의 마케팅 총괄은 손흥민의 에이전트와 단 5분만이라도 대화하게 해달라며 땡볕 아래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플런이라 부르는 현상.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명품 가방 하나 사겠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정확히 180도 뒤집혀 재현된 것입니다. 갑과 을의 완벽한 전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카타르시스가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손흥민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의 스타들이라면 억 단위의 계약금과 한정판 선물 공세에 흔들릴 법도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 모든 제안을 보류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축구에 집중할 때입니다. 팀 훈련에 방해가 되는 어떤 외부 활동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현장에 있던 명품 관계자들은 얼어붙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백지수표 제안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커스텀 시계도 손흥민의 축구에 대한 진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현지 매체 디 애슬레틱의 기자가 전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 임원이 저희는 손흥민 선수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밤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손흥민은 훈련을 마치고 나오며 그들에게 다가가 생수 한 병씩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은 경기장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거절마저도 품격이 달랐습니다. 무례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이 일화가 퍼지자 오히려 명품 업계에서는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델이다. 그의 우아함은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결국 명품 회장들은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브랜드는 돈으로 가질 수 없기에 더욱더 갖고 싶은 성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치열한 영입 전쟁 속에서 유일하게 웃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핀테크 기업 와이어바알리입니다. 모두가 손흥민 개인에게 매달릴 때 그들은 영리하게도 손흥민이 속한 팀인 LAFC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손흥민은 개인 광고 촬영은 거절했지만 팀의 공식 파트너로서 진행하는 활동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입니다.
와이어바알리의 전유나 CM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를 단순한 모델로 소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LA에서 만들어갈 새로운 역사, 그리고 그가 연결할 한국과 미국의 커뮤니티에 주목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와이어바알리와 LAFC가 함께 준비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직접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습니다. LA의 한인타운을 방문하고 교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이것은 명품 화보를 찍는 것보다 손흥민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와이어바알리는 수천억 원을 쏟아부으려던 명품 브랜드들을 제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흥민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거칠애보다 진정성과 연결을 택한 전략이 손흥민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샤넬 회장도 루이비통 회장도 갖지 못한 손흥민의 시간. 그것을 얻어낸 것은 거대 자본이 아니라 선수의 마음을 읽어낸 통찰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흥미로운 역설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직 땀방울만 흘리는 한 청년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말입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를 보면 그 말이 틀렸음을 깨닫습니다. 명품 옷을 입어서 그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입었기에 그 옷이 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명품은 로고나 가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업에 미쳐있는 열정, 거액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념,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품격. 이 모든 것을 갖춘 사람 그 자체가 바로 대체 불가능한 명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보여준 이 놀라운 드라마는 물질 만능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 묵직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가 아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샤넬조차 줄 서게 만든 남자 손흥민. 그의 새로운 도전이 미국 대륙을 넘어 전 세계에 어떤 울림을 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손흥민은 2026년이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2030년 월드컵에서도 한국을 지킬 사람입니다. 이 믿기지 않는 예언을 던진 주인공은 다름 아닌 2022년 카타르의 기적, 포르투갈전 승리의 숨은 주역 권경원입니다. 김민재의 공백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꽁꽁 묶으며 16강 신화를 썼던 그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단순히 친구를 향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잔디 위를 달리고 있는 권경원 자신이 목격한 진짜 월드 클래스의 품격, 그리고 본인 또한 2026년 북중미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도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양의 일부 잔류를 이끈 권경원이 말하는 손흥민의 2030년 시나리오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묵묵히 칼을 갈고 있는 이 베테랑의 소름 돋는 준비성을 심층 분석합니다. 2022년 12월 3일 카타르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 김민재가 부상으로 빠진 그 자리, 대한민국 수비의 심장부에는 권경원이 서 있었습니다. 상대는 세계 최고의 공격수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 전 세계가 한국의 패배를 점칠 때 권경원은 스스로에게 단 한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타임 투 쇼, 지금이 보여줄 시간이다. 바로 이 지독한 긍정의 마인드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권경원은 호날두와의 공중볼 경합에서 밀리지 않았고 노련한 위치 선정으로 포르투갈의 파상 공세를 잠재웠습니다. 16강 확정 직후 그는 환호하는 대신 동료들을 챙기며 묵묵히 뒷문을 지켰습니다. 명백히 권경원은 화려한 스타는 아닐지 모르지만 팀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구멍을 메워주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부담을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를 16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는 3년이 지난 지금 K리그의 안양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권경원의 가치는 수치로 증명됩니다. 2025 시즌 중반 UAE를 떠나 안양에 합류했을 때 팀은 수비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1경기 28실점. 하지만 권경원이 수비 라인을 지휘하기 시작하자 안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권경원이 UAE 시즌을 마치자마자 휴식 없이 곧바로 안양의 후반기를 책임졌다는 사실입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치러온 초인적인 일정. 유병훈 감독은 그를 향해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 극찬했습니다.
권경원이 합류한 뒤 실점률은 수직 하락했고 안양은 역사적인 일부 잔류를 조기에 확정지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베테랑의 품격을 봅니다. 조기 잔류 확정 후 맞이한 꿀맛 같은 휴식기에도 그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인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국가대표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어떤 기회가 오든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만 잘하면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운 성실함이야말로 우리가 권경원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대목은 바로 친구 손흥민을 향한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흥민이는 존재만으로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음 2026년은 물론이고 2030년 월드컵에서도 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명백히 이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같은 필드에서 부딪히고 같은 무게를 짊어져 본 수비수로서 느낀 손흥민의 자기 관리와 영향력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손흥민이 미국 LA에서 7만 7천 관중을 동원하며 메시와 경쟁하고 있을 때 권경원은 안양의 잔디 위에서 친구의 건승을 빌며 자신 또한 그 무대에 서기 위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 축구의 힘이 나옵니다.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태양이 앞에서 끌어준다면 권경원 같은 단단한 방파제들이 뒤에서 묵묵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경원은 말합니다. 경험 많고 리더십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을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가 된다면 북중미에서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뽑히지 않아도 원망 대신 준비를 선택하는 권경원. 그의 시선은 이미 2026년 북중미를 넘어 손흥민과 함께 그려갈 대한민국의 먼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화려한 득점왕과 MVP에만 열광합니다. 하지만 2022년 카타르의 기적을 완성한 것은 손흥민의 질주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쳤던 권경원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천원의 정보가 팔리고 루머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도 권경원 같은 베테랑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국가대표에 들지 못해도 이해한다. 하지만 언제든 나갈 준비는 하겠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진정한 프로의 자세를 배웁니다.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뛰어주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자신 또한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간절함.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그날, 우리는 어쩌면 다시 한번 권경원이라는 이름의 방파제가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손흥민이 2030년까지 뛸 수 있을 거라는 권경원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묵묵히 기회를 기다리는 이 베테랑의 도전을 어떻게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